교과서 302페이지를 갑니다. 자, 302페이지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가장 쉽게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이 소유권 보존을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것이고 지적으로 치면 신규 등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단 의의는 통과. 2번에 보면은 소유권 보존을 하는 경우 일어나거든. 원시 취득은 공부할 게 없어요. 그냥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게 소유권 보존이야. 근데 만약에 2번을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내놨죠. 제목을 보세요.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자, 알았어요. 이게 답은 이겁니다. 법원에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관공서에서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처분입니다. 소유권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한 장을 잠깐 넘겨볼 거예요. 넘겨보시면은 갈로 1고 3번에 공용부분 규약 폐지 이런 오거든. 그럼 여기서 이 3번은 해마다 시험에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답으로 만들 건 없어. 답으로 만들 건 없어. 제가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여기에 이제 보존 등기가 나오면은 자, 요렇게 됐거든.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원시 취득은 말할 게 없어요.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직권 보존 등기라. 요거는 시험에 낼 수 있어요. 그 요거는 규약상 공용 부분 폐지거든. 요것도 시험에 내. 올해 28회도 요게 시험에 냈었어요. 그럼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제일 위에 있죠. 여러분들 30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래놨죠.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자 죽었습니다. 지체 없이 소유권 모르는 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래놨거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거는 시험에 띄우는데 답으로는 만들 게 없어. 근데 작년에는 뭘로 시험에 만들었냐면은 작년에 문제 한 문제가 어려운 게 이게 어려웠거든. 다음 보기에서 지체 없이 하는 등기가 아닌 것 이래 물은 거예요. 그래서 지체 없이 하는 거 이래가 5개가 나왔어. 5개 나가 3개는 지체 없이 하는 거고 2개는 지체 없이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조금 어려웠어. 요게 지체 없이 하는 거다 이 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받아들일 때 요래 받아들이세요. 제일 위에 보면 공용 부분 규약 폐지 이리 나오죠. 자, 제 손을 보세요. 이런 거 그래서 책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가 시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보존 등기 한다가 시험 문제거든. 아니 쉬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오늘날의 아파트는 관리동이라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관리동을. 그런데 나홀로 아파트가 있을 수 있거든.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에 101호를 아파트 자치 규약을 통해서 관리사무소로 쓸 수 있다. 이건 항상 규약으로 정하기 나름인 거라. 그러면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면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해야 해요. 하지만 뭐밖에 없다? 표제부밖에 없다. 표제부밖에 없어. 맞죠? 네. 자, 그런데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면 여러분들 이랍니다. 아파트 101호에 방이 3개다. 그럼 방 한 칸은 관리사무소, 방 한 칸은 노인정, 방 한 칸은 분야 사무실. 이걸 정하기 나름이지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오케이? 네. 그런데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면 이 아파트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그럼 아파트 값이 안 올라요. 그럼 분야회장이 또 났습니다. 분야회장은 구청장과 동급이다. 동급이다. 동급입니다. 요즘 같은 선거철에는 후보들이 와가 분야회장한테 고개 팍 숙여요. 안 숙여요? 숙여. 분야회장 구청장과 동급입니다. 분야회장이 분야회를 소집해가 우리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니까 없어 보인다. 아파트 값 안 오른다. 차라리 규약을 변경해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고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면은 전유 부분이 되는 겁니다. 매매하고 매매 대금 1억을 가지고 저기 공터에다가 관리동을 조그만하게 하나 짓기로 하자. 규약
규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냐면 이 말이거든. 바꿀 수 뭐다? 있다. 그러면 요 101호를 정합니다. 규약을 폐지가 전유 부분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면 이거 산 사람은 소유권 무슨 등기 된다? 보존. 그럼 옛날에는 뭐밖에 없었다? 표제. 전유 부분이 됐으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무슨 등기 한다? 보존. 요거는 고래만 딱 갖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장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면 이제 이게 이제 나오거든. 자,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그러면 출제윤이 물을 때, 자, 이거를 있잖아요.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안으로 안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봅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보존, 직권, 보존. 이 글자 차이만 알고 가면 돼.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못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보존.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은 보존. 글자가 다 다르다? 다르지. 그럼 여기 이제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 수 뭐다? 있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 수 뭐다? 없는. 계약 체결 후에 뭐다? 있는. 그럼 이 있는과 이 있는, 이 보존과 이 보존을 구별을 못하면은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도 요거는 보존이고 이거는 무슨 보존이다? 직권 보존. 그러면 우리 공시법 시간에 직권 보존하는 거는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가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의 직권으로 보존해.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법원에서 들어와야만이 보존등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들어오면 OX다 X. 소유권의 처분 제한에 들어와야 한다. 소유권 이외에는 그러면 OX다 X.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럼 이제 보세요. 이거는 응용이 안 돼요. 글자를 그대로 써야 돼요. 이거는 응용이 되거든. 왜 응용이 되느냐 이러면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뭐가 있다? 경매. 그럼 우리가 압류죠. 그럼 압류는 세금이거든. 그럼 쉽게 봅시다.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원에서 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감 잡았죠? 네, 그럼 이제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놓고 공부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됐거든.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보존등기 안 했습니다.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임대차를 주었다 이 말.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 임대차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차 계약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이제 임차인은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면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준다면 안 빼려. 그러면 이제 을은 보세요.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놓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법원에서는 이 부동산을 관할하는 관할 등기소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촉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에 이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들어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다시 임차권 등기 하려고 보니까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으니까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요거는 누구 명의로 보존 등기 됐다? 갑. 신청은 누구 했다? 직권. 그러니까 갑의 명의로 등기되지만 갑이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갑에게 등기필정보 작성하여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요거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어디에서 들어가야 된다? 법원.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되졌거든. 자, 요래 되졌어요. 그럼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권 보존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보존입니다. 그냥 보존.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요래 되졌죠. 여기 누구다? 가. 다시 합니다.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일자가 있다 없다. 자, 두 번째 됐어요. 자, 다시 합니다. 자, 봅니다. 갑하고 을하고 자, 요래 해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근데 아직 등기 안 했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인 거예요. 그러면 갑은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갑이 요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는 거라. 안 해주니까 을이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건다. 그럼 소송을 걸면 가처분도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요 가처분은 을이 법원에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처분을 촉탁한다. 한다. 한다. 그러면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가서 가처분 등기 하려고 보니까 아직 등기 안 돼 있거든. 안 돼 있으니까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이번에 을에게 무슨 등기를 붙인다? 가처분을 붙인다. 그러면 이제 예스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설명할 거거든. 처음 해봅니다. 보존 등기는 이게 신청 보존이든 직권 보존이든 보존의 원인은 있다 없다. 그럼 이제 요 칸도 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비느냐? 접수는 다시 합시다.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청일자, 등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접수일자. 그러나 요거는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됐지만 갑이 신청했다. 등기는 직권을 했다. 그럼 신청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청일자가 있다 없다. 그럼 이 접수일자도 없다. 그 대신 여기다가 1월 2일 날 등기, 요게 등기 실행일자. 책에 잠깐 확인해보러 가보겠어요. 303페이지를 갑니다. 30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을 먼저 봅니다.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직권 보존등기는 죽었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미로 자 죽었습니다. 법원 외의 다른 행정기관 법원에서만 들어와야 됩니다. 법원 외의 다른 행정기관은 오덱스다 X.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기어 직권 보존등기 할 때는 일반적인 것 같으나 갑구의 등기 촉탁서의 접수 번호와 접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자르세요. 그 대신 등기 무슨 일자? 실행일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밑에 등기부를 보세요. 밑에 등기 보면은 1번에 소유권 보존입니다. 접수칸이 비었다 안 비었다? 비었지. 등기원인 칸이 비었다 안 비었다? 비었다. 그럼 소유자 신현재 있죠? 넷째 줄입니다.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17년 3월 3일 등기 나죠. 그게 3월 3일이 무슨 일자? 등기 실행일자. 그게 등기 실행일자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니은으로 다시 갑니다. 니은에 갑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에는 촉탁의 등기는 직권을 번호를 맞췄을 때는 죽었습니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자르세요. 시작. 등기 완료 통지. 그러니까 직권 번호등기는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소를 오세요. 말소. 저 보죠. 직권에 의한 소멸의 경우에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 등에 말소되더라도 직권으로 행하여 죽었습니다. 소유권 버리니까 말소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출조인이 시어머니 이럴 때는 말소한다, 말소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요래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 하고 가처분이 들어봤다는 거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러면 이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거든. 재판 끝났다면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 그럼 이걸 지우면은 이 보존등기도 지워야 되느냐? 지금 이 소리입니다. 왜 보존등기 했느냐? 가처분 하기 위해서 보존등기 했지. 그럼 이 가처분이 말소가 되면 이 보존등기도 말소가 되냐? 안 되냐? 이 소리거든. 말소한다, 안 한다? 안 이제 보존등기 돼버린대. 이해합니다? 통과. 됐어. 잘했습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그럼 이제 3번의 제안은 답만 딱 하면 되거든. 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거거든. 1번의 제목만 봅시다. 공유 지분의 보존등기는 오덱스다 X. 동그라미 3번의 부동산 일부거든.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입니다. 방 한 칸에 대한 보존등기는 오덱스다 X. 4번입니다. 이중의 보존등기. 출생신고 2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305페이지를 가세요. 그럼 305페이지 가면 4번에 신청인 일이 나오거든. 그럴 때 왼쪽에 보세요. 왼쪽은 토지지, 오른쪽은 건물이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놨지. 그럼 답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게 다른 차이점이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왼쪽에 1, 2, 3이지.
오른쪽에는 1, 2, 3, 4지. 그럼 답은 4번이 답이다. 이 말. 그러면 오른쪽에 4번에 보세요. 특별자치로이사, 시장군수, 구청장 찾았죠? 네. 그러면 확인에 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 보존만 된다 이 말입니다. 토지 보존은 OX다 X. 자, 됐죠?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그런 게 눈에 들어와야 공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지금 다 여기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이거든. 1, 2, 3, 4예요. 자, 1번은 대장입니다. 2번은 판결입니다. 3번은 수용입니다. 4번 해볼까요? 특별자치조이사, 시장군수, 구청.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기 보세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자, 보세요. 먼저 답을 이렇게 놓습니다. 국세, 지방세 있답다. H. 중앙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있답다. H. 자, 그러면 여기에 소유권 보존된 게는 답 한 개만 딱 외우세요. 토지는 국가가 인정하는 서류를 가져가야 돼.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서류를 가져가도 된다, 된다. 요게 답이에요. 토지는 국가가 인정하는 서류. 건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그럼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해볼게요. 보세요. 토지죠. 자, 주인 없는 땅입니다. 주인 없는 땅은 무주의 부동산입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란다. 오더와이더. 토지의 첫 출발은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국가가 발행한 서류를 가져와야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서류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돼요. 왜? 자, 보세요. 요게 건물이 있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준공허가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그럼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준다, 안 내준다? 내준다. 그러다 가면 됩니다. 오케이? 네,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통과. 그럼 이제 305페이지를 갑니다. 자, 305페이지 갑니다. 자, 그럼 1번에 갑니다. 1번에 끝에 죽었습니다. 있다. 2번에 끝에 있다. 3번에 끝에 있다. 4번에 봅니다. 4번에 두째 줄입니다. 두째 줄에 소유권을 신청해서 없고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끝에 유효이다. 유효이다입니다. 6번의 끝에 뭐다? 있다. 그러면 결론은 전부 다 있다로 끝나는 거라. 그런데 없다로 끝나는 게 하나가 있더라. 그것만 딱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너무 쉬운 거거든.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어요. 대장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대장을 먼저 만든다.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대장.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대장을 만들었거든. 만들었지. 그럼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만들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갑의 명의로 벌어는 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돼. 이거 이제 문자로 해야 되거든. 보세요.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래 된 겁니다. 아버지가 갑하고 을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가 대장을 만들었어.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을 해버렸다. 이 말. 결론이죠.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된다, 안 된다? 안 해. 그럼 자식 이름으로 보존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자, 문자를 봅시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갑의 상속인은 누구다? 을.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마다 있다. 됐죠? 자, 이리 오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거든. 대장이 있거든. 자, 저기 보세요. 이거는 그림이 이래 됐지. 그림이 이래 됐지. 맞죠? 자, 그럼 이제 풀어갑니다. 하나만입니다. 대장의, 갑이라는 사람의 새 집을 짓고 대장은 만들었어.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 이 상태에서 을에게 매매를 했다. 즉,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했다. 이 말. 그러면 갑은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정답입니다.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시작. 없다. 없답니다.
없는데 해버렸어. 그러면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요게 무슨 생략? 모두 생략. 자,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가. 어로부터 이전받은 자, 누구다? 을. 명의로 부르는 게 신청할 수는 뭐다? 없다. 자, 이제 이래 됐어요. 그러면 을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이라.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가. 어로부터 이전받은 자, 누구다? 을. 의 상속인은 누구다? 병. 명의로 보존된 게 신청할 수는 뭐다? 없다. 없답니다. 결론은 누구 이름으로 보존된 게 된다? 가. 이 두 사람 이름으로 보존된 게 할 수는 뭐다? 없다. 통과. 자, 그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장을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판결에 나오거든. 그럼 요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는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두 개만 기억하는데 첫 번째 갑니다. 1번의 판결입니다. 판결의 종류 일어나죠. 그래서 옆에다가 불문이라면 됩니다. 불문. 판결서는 결론은 아무거나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들고. 그러면 우리 공시법 시간에 자 이리 와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판결.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아무거나 들고 가도 된다. 그러면 이제 출제인의 시험을 한번 해봅시다.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불이익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한다. 어디다? S. 이때 판결은 그 종류를 불문한다. O. 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때 판결은 소유권 확정 판결에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어디다? 소유권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어디다? 제 말은 뭐예요?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는 거는 판결서 아무거나 확정된 것만 가져오면 된다. 이 말이지. 맞다. 확정 판결은 이거 제가 이렇게 지어내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기초 문제 뜨니까 또 문제를 풀으면 다 뜨는 거예요. 뜨는 거.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는 요겁니다. 토지가 있고 뭐가 있다? 건물. 항상 지적에서는 답만 딱요. 요 보존 등기에서는 딱 요거만 외워버렸어요. 토지는 누구다? 국가. 건물은 누구다? 시군구.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 이제 자 점을 들어보세요. 이걸 여기에서도 답하고 여기에서 답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군구 이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무슨 말인지 봅시다. 여기에 토지가 있거든. 이걸 을 보세요. 하나의 토지를 놓고 값도 내 거다. 을도 내 거다. 각자 보존된 게로 왔어. 각자. 그러면 갑이 제출했던 서류, 을이 제출했던 서류를 등기관이 보니까 누가 소유자인지 구별이 안 돼. 그럼 등기 못 해주지. 그럴 때 등기관이 너희들 둘 싸움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소송 걸어서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받아 오라. 말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그리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토지였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이 말. 요거 이해됐어요? 네. 왜 국가를 상대했냐? 보존 등기죠. 아직 됐다 안 됐다? 아니. 자, 토지의 첫 출발은 어디로부터 한다? 국가.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한다. 오.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내가 소유자임을 입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 몰랐었어요? 그랬구나. 이제 이해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건물이었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거냐, 이 말이다. 아까 제가 그랬죠.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는 준공허가, 건축허가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시랑군수구청이 내어주지. 그러니까 시랑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당신이 나한테 허가 내줬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이지 않느냐. 요래되어야 되는 거라.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이런 거를 짚어놓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존 등기에서는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군구 이래 버리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번의 내용에 위에 거 기억을 봅니다. 기억. 자, 요 글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당해 부동산의 보존 등기 신청의 소임을 이유로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 등기할 수 뭐다? 있다. 그 이걸 시험에 낼 때 그 있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제 말은 요리 잠깐만 와보세요. 저는 왜 자꾸 책을 10번 읽으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 글자를 잠깐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이거든. 그러면 시험에 낼 때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가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없다, 끝글자가 답이다 이 말입니다. 과정을 묻는 거는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 이제 보세요. 자, 요거거든. 충분히 이해됩니다.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근데 아직 등기 안 했어. 미등기입니다. 갑이 새 집 지었는데 등기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을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가 을이 보존등기 해버린 거예요. 됐죠?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갑하고 을하고는 동업자예요. 동업자인데 요 사람 돈은 요 사람이 다 됐어. 오케이? 네. 근데 요 사람 돈 안 됐어요. 근데 요 사람이 자식한테 내가 새 집 짓고 있다는 거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지.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해버렸어. 아니면 뭐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다른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마치 내 그냥 버려놓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 갑이라는 사람이 일기장이 있었던 일기장. 그 일기장에 요 집 짓는 거를 쫙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내 거라는 거. 그러면 여기 있는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가서 좋은 말 할 때 돌려달라고 해야 하네요. 해. 근데 안 돌려주면 소송 걸 수 뭐다?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은 꾸미기 나름인 거예요. 대충은 이해됐다 안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럽니다. 그럼 이제 갑은 을한테 가서 좋은 말 할 때 돌려달라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을이 돌려줘야 안 줘요? 말로서 들을 놈이면 사기쳤다 안 하셨습니다.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나다, 아니면 자식들이 이 부동산은 우리 아버지 것이다 하면서 소송 걸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의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 말은 갑의 명의로 된 소유권 모르는기를 말소시켜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말소를 명한 판결이니까 갑이 소송에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그럼 그 판결서 갖고 이거 지우고 갑의 명의로 모르는게 하든지 갑의 상속의 명의로 모르는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고려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모르는게 말소를 명한 판결서가 무엇이냐가 시험 문제가 아니라니까 할 수 있다? 없다. 됐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니은의 공림을 분할 판결서는 오더와이다. 오. 그럼 그 밑에 보세요. 디귿 리얼입니다. 디귿의 토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 죽었습니다. 국가. 2번 리얼입니다. 두째 줄에 갑니다. 대째 줄에 죽어지 마세요. 대장상 소유자를 확정할 수 있는 미등기 동그라미 칩니다. 건물. 한 칸 밑에 시작.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딱 끝입니다. 통과. 그러면 이제 307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위에 4번을 보세요. 제일 위에 4번에 특별자치조이사 시장군수나 자기의 소유물에 관한 건물 동그라미 칩니다. 보존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토지 동그라미 칩니다. 할 수 뭐다? 없다. 통과. 그럼 5번에 첨부 서류는 공부할 게 없어요. 자, 오른쪽에 X를 봅시다. 제출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니까 미등기입니다. 미등기는 제3자는 있다, 없다. 소유권 보존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합니다. 그럼 6번에 오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6번에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는 자, 죽었습니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 기록한다, 한다, 안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 한 장 넘기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308페이지 가면 소유권 이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전. 그럼 이쪽으로만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표시입니다. 권리 관계입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요게 무슨 권? 소유권. 소유권은 소유권 뭐다? 보존. 소유권 뭐다? 이자. 그럼 여기 아까 보존은 그냥 보존이 있고 직권 보존이 있어. 이전은 저희가 안 적어도 됩니다. 이전 안 됩니다. 소유권의 전부 이전입니다. 소유권의 무슨 이전이다?
요 낱말뜻만 알면 돼. 그러면 소유권의 전부 이전은 전부자를 안 씁니다. 그냥 소유권 뭐다? 이전. 요거는 소유권의 뭐다? 일부.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지분이라며, 지분. 소유권의 일부가 우리말로 말하면 뭐다? 지분.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위에다가 필기를 할 때 요래만 딱 해놓으면 됩니다. 지분이죠. 아까 전에 했죠. X입니다. 지분만의 보존등기는 ODX다 X. 상속 지분만의 상속등기는 ODX다 X. 지분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지분의 소유권 이전은 뭐다? O. 지분의 저당권은 뭐다? O. 지분의 처분 제한은 뭐다? O. 지분만 본등기할 수 뭐다? 있다. 포괄 유정 지분의 소유권 이전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이러면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것만 딱 갖고 가면 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필기 다 되어 있어요? 네. 오늘 이거 오늘 두 번째, 지금까지 합치면 30번째. 맞아요. 30번째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통과가 다 되졌거든. 그러면 이제 통과되졌다면 있잖아요. 자, 한 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313페이지를 갑니다. 313페이지 갑니다. 그럼 313페이지에 가면은, 거기 보면은, 제일 위에 313페이지를 보세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런 게 나오거든.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제발 보세요. 2번에 신청인으로 갔어요. 동그라미 3번에 상속 지분, 그거만 줄 것이요.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 장을 넘기세요. 넘기면은, 자, 여러분들 거기서 체크 플러스를 보세요. 체크 플러스. 이거는 혼자서 공부하면 조금 부담스럽거든.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첫 번째는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은 그냥 상속이에요. 그러면 신경 쓸 거 없고, 그 밑에 왼쪽을 보세요. 상속 등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밑에 상속 등기 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런데 옆으로 봅시다. 상속 등기 전이죠. 옆에 소유권 이전이지. 그런데 그 밑에 상속 등기 후에는 소유권 경정이죠. 경정.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낼 때 이랍니다. 상속 등기 후에 협의 분할하면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래 문제를 내거든. 할 수 뭐다 있다. 자, 이것만 갖고 가면 돼. 이거는 이제 혼자서는 안 되거든. 자, 제 말을 들어봐 보세요.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이러세요. 갑, 을, 병, 정입니다. 자, 보세요. 이럽니다. 1번에 갑입니다. 1번에 갑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 상속 등기 후에 협의 분할을 하면은 소유권 이전을 한다, 소유권 경정을 한다, 이런 문제를 내거든. 소유권 경정이라. 경정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버지입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입니다. 자식 3명이 있습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아버지 사망했어요. 그럼 세 사람이 상속 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자, 보세요. 을, 병, 정. 요렇게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런데 아직 상속 등기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협의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2번에 을, 병, 정 이렇게가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할 수도 있다, 없다? 이제 협의 분할만 하면 돼. 협의만 하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상속등기 이미 해버리는 거라. 해버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협의 분할할 수 있냐, 없냐. 지금 이 소리입니다.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보세요. 요 사람은 지분이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죠. 지분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는 이미 상속등기가 되었거든. 그럼 지분이 달라지면 이건 소유권 이전입니다. 정려다, 정려이다? 정려. 그럼 다시 합시다. 형제끼리 지분이 달라졌으니까, 내 지분이 달라졌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지분을 넘긴 거잖아요. 정려다, 정려이다? 정려. 정려서 내일이 안 내려? 그래서, 요거는 알죠? 요거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정려. 정려입니다. 그러면 정려세 다시 또 내일이 안 내려? 네. 그럴 때 이제 2의 1 이렇게가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네. 할 수 뭐다? 있다. 이걸 만약에 2의 1로 소유권 경정 등기를 안 하고 3번으로 만약에 온다면 정려세를 다시 다 내야 됩니다. 오케이? 요 단계에서 상속세 이미 냈다, 안 냈다? 냈다. 또 정려세 내면 또 그거 하잖아요. 요렇게 하는 거를 요쪽으로 요렇게 2의 뭐다? 1. 경정이니까 요렇게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잘못된 걸 고친다 이러면은 한 번 세금만 내면 끝이다, 끝 아니다? 끝.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할 수 뭐다? 있다. 이렇게 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15페이지를 갑니다. 요거는 딱 두 글자만 기억 딱 하면 됩니다.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316페이지를 갑니다. 16페이지 가면은 4번에 딱 그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손을 보세요. 결론을 딱 이야기하면 이 말입니다. 유정은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가느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처음에 유정입니다.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유정은 단독 신청이다, 공동이다? 단독이다, 공동이다? 유정은 공동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좋다. 원점에서 다시 합시다. 가을병입니다.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유정은 유언을 통한 정령.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유언장이다 이라고 공부하면 돼. 그러면 갑이 유언장 작성합니다. 갑을 유정자, 을을 수정자, 변호사가 있거든. 유언집행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혼자 작성해도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 앞에서 작성을 하지. 맞죠? 그럼 변호사 앞에서 작성을 했다면 봉투를 봉하지. 봉해가 웬만한 그게 없으면은 갑이 사망을 해야만이 봉투를 개봉을 하지. 맞아. 그럼 이제 갑이 유언장자입니다.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고 유언장 작성했어. 봉투를 봉해놨거든. 그러면 유정은 죽어야 효력이 있다, 살아야 있다? 죽어요. 그럼 죽으면 봉투를 개봉합니다. 개봉하면 이제 등기 넘길이 안 넘기돼요? 넘길 때 이제 일에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쪽이 무슨 자? 의무사. 뭐다? 그런데 갑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갑이 죽었으니까 갑이 못하지. 그러니까 갑이 해야 될 모든 역할은 변호사가 알아서 한다. 그럼 이 변호사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만약에 변호사가 없었다면 상속인이 의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유정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제 시험에 낼 때는 이제 이 글자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유정은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어야 돼요. 특정 유정은 말 그대로 유언장을 작성할 때 특정한다, 찢는다 이 말입니다.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이렇게 딱딱딱 집어주는 게 무슨 유정이다? 특정이다. 포괄 유정은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러니까 여기서 한 글자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의 2분의 1은 을에게, 2분의 1은 병에게. 이게 포괄이냐 특정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재산? 전 재산의 2분의 1은 포괄입니다. 특정이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특정 유정은 186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사망한 것만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다릅니다. 뭐해야? 등기해야. 그러나 이게 만약에 포괄이었다면 잡읍시다.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러면 갑이 사망만 하면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가 버렸어. 오케이?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전 재산의 2분의 1은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럼 자, 이거 맞추면 초탕입니다. 자, 그럽니다. 대장의 소유자로부터 포괄 유정을 받은 포괄 수정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벌어넘게 할 수 있다. 오렉스다. 그러니까 결론은, 자, 괜찮습니다. 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등기 됐다, 안 됐다? 안 돼. 그러면 갑이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럼 이 사람 사망했지? 소유자 누구다? 을. 그럼 을의 명의로 바로 벌어넘게 하는 거지.
맞다. 그럼 정답입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가. 어로부터 포괄 유정을 받은 포괄 수정자 누구다? 을. 명의로 부르는 게 신청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럼 좋다. 이거 하나만 대놓고 합시다. 자, 그럽니다. 지분만의 포괄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런 등기를 할 수 있다. 어떻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요리 와보세요. 괜찮습니다. 이건 이제 자꾸 우리가 풀면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 칠판을 보세요. 186이 있고 187이 있죠. 그럼 187입니다. 자, 이게 상소,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가 있답다. 있지. 요 상속이죠. 회사 합병. 상속하고 성질이 같아 안 같아? 같아. 포괄 유정. 등기해야 물건이면 난을 변한다. 안. 성질이 같아 다르다. 같아. 공용 징수는 수용이다. 수용 아니다. 수용. 판결은 형성 판결. 오다 아니다. 오. 공유물 분할 판결이다. 오다 아니다. 오. 그럼 결론은 있잖아. 이런 글자가 나오면은 그 글자는 전부 다 먹고 오다.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186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거든. 187은 등기 안 해도 그러니까 이미 소유되다 소유. 그러니까 딱 그 상속이면 꺾어자는 전부 다 오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면 꺾어자는 전부 다 뭐다? 오. 포괄 유정 넣으면 꺾어자는 전부 다 먹고 오지.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이제 한번 더 해볼까요? 그다음에 좀 전에 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대장의 소유자로부터 포괄 유정을 받은 포괄 수령자 이름 끝에가 뭐다? 있다. 그럼 포괄 수령자 명의로 부르는 게 할 수 뭐다? 있다. 정합니다. 포괄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을 할 때 자기 지분만에 포괄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런 게 할 수 있다. 오도와이다? 제가 포괄, 요, 2분의 1은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럼 어른님이 소유권 취득했다, 했다? 했다. 그럼 2분의 1만 소유권 이러는 게 할 수 뭐다? 있다. 요리 오세요. 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포괄 유정. 포괄 유정은 지분만 소유권 이러는 게 할 수 뭐다? 있다. 포괄 유정 넣으면 꺾을 때는 전부 다 있다니까. 됐다, 안 됐다?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연습. 저 감은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요래나 놓고 칠판을 봅니다. 결론은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가느냐가 시험 문제는 이거를 해요. 시험 낼 때.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등기된 부동산이냐,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자, 여기에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고,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다. 답만 딱 내놓고 이야기할게요.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상속 등기는 안 거칩니다. 오케이? 네. 미등기는 특정 유정은 상속 등기 거쳐야 돼. 포괄 유정은 안 거칩니다. 자, 그럼 이리라 봅시다. 자, 여기라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 갑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요 갑이죠? 등기됐다 안 됐다? 지금 등기돼 있네. 등기돼 있어요. 자, 갑하고 병은 부자지간입니다. 아들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 한다. 근데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해가 내가 주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유언장 작성했어. 삐졌다, 안 삐졌다? 삐졌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밥 드실라나 안 드실라나 삐져 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이걸 187조를 적용한다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그럼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왔지.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기. 187조를 적용하면 1에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근데 187조 적용 안 해. 안 한다는 거는 바로 넘어간다. 이 말. 오케이? 네. 바로 넘어간다는 거는 상속 등기 거치고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요 자식 삐져 있다, 안 삐져 있다? 삐져. 그러면 요래 해가 요래 넘어간다면 요 병이 막말로 요 등기에 협조한다는다? 안 해. 지약 받아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분쟁이 발생해서 안 돼.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미등기입니다. 칠판을 보세요.
갑이 연장 작성합니다. 등기 안 됐어요. 등기 안 돼서 갑이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포괄이다 특정이다 버가. 그러면 갑 사망했죠.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 그럼 을의 명의로 벌어놓은 게 할 수 뭐다? 있다. 그럼 포괄 유정은 상속 등기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이 말. 바로 수정자에게 벌어놓은 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리해 보세요. 이래 보세요. 갑이 연장 작성합니다. 아직 등기 안 됐습니다.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단독 주택은 을에게, 포괄이다, 특정이다, 특정. 그럼 갑 사망했죠. 소유자는 을이다 아니다? 아니지. 소유자는 을이 아니지. 소유자는 누구다? 자식이다. 자식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뭐다? 자, 그럼 답만 딱 가져가세요. 이미 등기됐다면 거친다, 거친다. 미등기는 뭐다? 거친다. 그거만 딱, 다시. 미등기도 특정 유정은 거친다, 거친다, 거친다. 포괄 유정은 거치지 않는다. 그러면 딱 공부하면 됩니다. 통과.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